정부는 이 소득 하위 70%라는 이 범위에 있어서는 현재 유지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골자일 수 있겠고, 규모로 보면 7조 6천억이라는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이제 이 내용을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고요. 다만 저희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여야의 언급들을 놓고 보면 전 국민 지급이라는 범위가 정부는 조금 다르게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논의 범위에 있어서 어떠한 논의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좀 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내용을 먼저 짚고 저희가 코로나19 내용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정연설부터 저희가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네. 이거 뭐 저희가 가장 최근으로 돌려도 제1야당에서도 그때 황교안 당시 후보가 전국민 지급하겠다 얘기했었고 여당도 뭐 당연히 전국민 지급하겠다 맞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력한 바 있으니까 70% 소득 하위 70%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처음 발표를 했었죠. 결국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 국민들에게 주는데 하위 70%에게 준다.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기준이 뭐냐. 예, 70%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보료 기준인데 거기에 이제 정부안이 조금 정교화가 됐습니다. 건보료를 이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다른데 약 24만 원 정도가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내서 소득은 해당이 되더라도 재산이 이제 별도로 더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제외. 예. 그리고 사실은 이 건보료보다 많이 내서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이것을 증빙을 하면 해당. 네. 이거 뭐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됐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 왔어요. 다만 이제 지난 2주간의 총선 과정에서 이게 어찌 보면 뭐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도 있겠고 예. 또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경제적 타격이 큰 것도 있겠고 예. 그래서 여당은 당연히 정부가 이미 70%로 주기로 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자르는 게 더 어렵고 그 경계선에서 해당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받게 되는 사람이 엮일 수 있으니 예. 이걸 그냥 다 주자 일단. 예. 예. 그러고 상위 이제 부유층에는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예, 예.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예.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안이 나왔어요. 예, 예. 그걸 이제 공약으로 밀어붙였는데 처음에는 이거 선심성, 어찌 보면 매표 행위 아니냐까지 얘기했던 야당도 예. 예. 사실은 급선회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예. 국민 1인당 50만 원, 예. 100%.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정부 예산은 이 9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7조를 추경을 하겠다는 거고 2조 원 정도를 정부가 예산에서 이제 좀 쥐어짜고 예. 기금을 좀 포함해서 9조 7천억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 민주당 안, 그러니까 지금 100% 상위 30%도 포함하는 안은 13조 정도가 소요될 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예. 황교안 대표 안을 적용을 하면 한 23조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100%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양쪽 다 여야가 100% 주자.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겠다라고 논박을 하게 되면 예. 정부가 낸 추경안은요.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여야 합의에 예. 던져 놓았는데 예. 일단 정부 제출하는 원안이다. 예. 70%만 주는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유지 배경을 뭐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네. 또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이렇게 좀 입장을 처음에 밝혔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예. 해외 모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액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홍콩, 마카오 이런 곳이 있는데 예. 문제는 많이 줘요, 1인당. 네. 그런데 100% 영주권자 주거든요. 다만 도시국가 형태라 인구가 작아요. 몇백만 명 단위예요. 그리고 호주와 미국 같은 예를 우리가 따랐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전 국민에게 주진 않는다.
상위 부유층은 빼고 효율성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네. 중하위 가구들에게 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호주의 모델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또 설명을 담 바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역시나 결국엔 예산이 문제인데 맞습니다. 오늘 정 총리 연설을 보면 추경안 재원을 금년도 예산 조정 그리고 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이제 네, 전액 충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선에서가 이 정부의 어떤 안이 최대치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안은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총선 당일 이제 사퇴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야당 지도부가 없다 보니 야당과 추경 처리가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될 건지도 좀 의문이 남는데 예. 문제는 그때 야당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다만 국민 100%에게 주는데 이 재원은 이 추경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예, 예. 정부 예산에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512조 슈퍼 예산인데 이 중에서 다른 써야 할 것, SOC 예산이라든가 쥐어짜면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예. 이것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어디서 잘라야 되겠습니까? 뭐죠? 일자리 예산은 계속 써야 되는 거고요. 경제는 예. 힘드니까 오히려 추경은 계속 100조, 150조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추경보다 정부 예산들이 네. 이 융자로도 가고 지원으로도 가는데 그런데 만들어내야 될 돈이 많은데 지금 이걸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여당 아니든 야당 아니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는 결국은 재원 마련 때문에 고심한 결과 상위 30%를 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1인당 한 20만 원씩은 분배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정부안은 아래다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2인 가구 60. 3인 가구 80, 그리고 이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같은 재원을 100%로 쪼갠다면 예.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작아지겠고 부유층에게 가는 뭐 몇십만 원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나름 정부가 초기에 고민을 해서 짠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원하는 고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뭐 다시 돌아가는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추경이라는 게 시기가 중요하고 네.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면 빨리 지급해서 나중에 다시 거둘 때 거두더라도 네. 일단 빨리 좀 지급하자. 이거 논의하다 보면은 효과만 떨어진다. 그렇죠. 정작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은 지금 당장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논의하면 하세월이다 이런 네네. 논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여야가 그 결론을 낼지 좀 궁금해져서 뭐 물론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저는 이 속도의 문제는 이제 정부의 책임은 아니에요. 정부는 70% 지급 대상을 다 짰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선에서 이 위아래에 약간 복잡한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건보료를 많이 냈는데 우리는 매출이 지금 올해 들어서 급락했다. 이거 네. 증빙하는 문제. 네. 또는 건보료상으로는 받는 대상이 되는데 재산을 보니까 부유하다. 이거 빼야 되는 문제. 네. 정부가 이 선을 지금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추경 처리죠. 예. 네. 그래서 국회에서 추경 처리를 빨리 해준다는 전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중순 전후에 해서 지급하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추경이 늘어지면 예.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으로 네. 공은 넘어갔다. 여야 모두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정부 안에 더해서 예. 100% 주겠다라고 합의하면 예. 그거는 뭐 이 재원을 국회가 승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원안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로 유지가 됐다는 큰 골자의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 연설 저희가 좀 정리를 했고 이 내용 좀 봤고요. 여야가 어떻게 입장을 좀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연 한 자릿수가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서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온 지 이틀, 그러니까 어제 한 자릿수 나오고 오늘 이제 두 자릿수 올라섰는데 그래도 안정성 좀 유지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확실히 하향 안정화 추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는 8명이 나왔었는데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예. 해외 유입이 5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주말인 경우에는 검사 숫자가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나온 데다가 해외 유입이 7명이니까 실제로 국내 발생 확진자는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수는 계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한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8일 전 부활절 예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을 맞아서 상충객이 이제 대거 바깥쪽으로 나와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이 세 가지 대목이 있는 데다가 예. 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제 고강도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이런 변수들이 향후에 예. 아마 이렇게 한 자릿수, 국내 요인으로만 보면은 한 자릿수로 안정화되고 있는 여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관심이 깊게 가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향후 2주일 정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대로 유지되는지 안정적으로 더 관리가 되는지 이것을 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요소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부산에서 역시나 또 지역 감염이 나와서 이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2명이 발생을 했는데 두 분은 이제 부녀지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은 교직원이시고 한 분은 이제 병원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이 두 분의 직업군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직업군이라서 지역 감염의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산은 지난 거의 한 20일 가까이 환자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한 분이 교직원이고 한 분이 간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녀가 동시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직원인 이제 아버지는 지난 8일 전에 부활절 예배를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예. 부산에서의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딸인 경우에는 간호사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병원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죠.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산에서의 이런 것들이 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리면서 예. 혹시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당국이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참 기존에 우려가 된다고 많이 지적이 나왔었는데 부활절 예배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고요. 그리고 신천지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사실. 근데 논산 훈련소에서 3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것이 당시에 2명이 음성이었다가 한 달 뒤에 양성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도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두 분도 조사를 했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한 달 전에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입소가 되고 나서 양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음성이었으니까 감염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양성이 되었으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뭔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게?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예.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서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대목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폭발력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 하면은 예. 신천지 교회 예배당이나 모임이 폐쇄되었다고 하는데 네. 이 종교의 속성으로 보건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어떤 장소에서의 모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을 뺀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한 곳을 빼고는 거의 감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것이 신천지 교인분 두 분이 예. 입소를 했는데 동시에 확진이 됐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이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아주 정밀한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를 찾아내야 실제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뭔가 은밀한 모임이 일어나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실제로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처럼 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어린이날까지, 그러니까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했는데 뭐 다소 강도는 약해졌습니다만 이를 두고도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백신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라는 네네네.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는 좀 일상에서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네네. 의견도 있는데 일단 최영일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연장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한 50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여 네.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2주씩 2번 연기한 거 아닙니까? 네. 꽤 온 거죠. 네. 한 달 정도 왔는데 문제는 수치로 보면은 전환해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당국도 걱정이고 우리 설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국민들도 걱정이에요. 서울 시민의 64%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반대. 또 이제 저 방역 당국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네. 63.3%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풀지 말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유지해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풀면 다시 폭증하면 어떡하지? 네. 싱가포르 사례를 어제도 방역 당국이 네. 인용을 했어요. 한 달 사이에 14배가 다시 증폭돼 버렸다. 잘 관리하던 것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한순간 뚫리면.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5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사실 2주 조금 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말 5초가 골든위크라고 해서 예. 이때가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예. 주말 끼고 그리고 하루 건너뛰면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휴가 하루 내면 6일이 쉬는 날이니까 해마다 이때는 해외 많이 나가는 시즌이거든요. 예, 예. 근데 해외 못 나가죠. 예. 그럼 적어도 국내라도 다닐 수 있는데 아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행이 상당히 예약이 찼다. 이런 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역 감염이 막 교차되겠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는 건데 완화된 게 많아요. 몇 가지를 풀었어요. 네. 종교 집회, 예. 학원, 예. 유흥업소, 그다음에 실내 이 운동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이 그동안 강력하게 영업 중지를 권고했던 것은 해제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쉽게 말하면 영업해도 된단 말이에요. 방역 수칙만 지키면.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거리를 많이 뛰고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손 씻고 예. 네. 출입 이 명부 작성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흥업소는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 중에도 좀 경우가 달라요. 혹은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 한 번에 입장하는 인원수를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리를 두려면. 예. 안 그러면 밀집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요. 또 줌바 댄스 사태 같은 게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영역별로 조금 더 엄격한 지침을 주고 영업은 재개하되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야 돼. 수칙 지키지 않으면 바로 또 행정명령 나가는 거고요. 예. 그거 어기면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발되고 예. 처벌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탈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예. 조금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설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저요. 저는 당국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네. 예. 상당한 우려, 조금의 우려가 아니라 당국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좀 쓴소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당국이 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했어요. 원래 당국이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 예, 예. 그다음에 감염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최대 5% 이하이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 방역 체계가 아니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개념상으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가는 조건이 만족된 게 12일 정도 됩니다. 12일 정도가 됐는데도 생활 방역 체계로 못 가고 오히려 중간 단계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러면 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겠다고 하는가? 이것은 기준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충족된 것은 12일이나 되지만 예. 내용적으로 경북 예천의 일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우려가 되어서 생활 방역 체계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제 이런 당국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1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확진자가 한 곳이 없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가지 말고 예. 환자가 없는 곳을 순차적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었던 아니면 생활 방역 체계가 되었던 거리로 가면서 계속 확대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확실히 확진 환자 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구 경북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 국민, 전 국가로 가는 게 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단계적으로 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은 제일 마지막에 가고 하는 이런 방향을 제가 계속 한 10일 동안 얘기를 하면서 당국이 검토해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예. 어제 당국이 얘기한 것은 전 국토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꺼번에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국민 피로도라든지 경제를 고려해서 가겠다는 건데 종교,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이런 것들 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15일 전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코로나19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어떤 전문가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두 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5일 동안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예.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온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대구시 시장이나 아니면 경북도 지사는 어제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이 문제 있다. 그리고 어제의 결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이 확실한 조언을 했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쓴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싶습니다. 언급에 대한 시점이 이제 지금 이제 유효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쉽게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설대우 교수님 말씀은 그래도 전국 단위로 이런 완화된 거리두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이제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지역별로 풀어가는 것이 과정상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떤 정부 당국의 결정은 상당 부분 좀 위험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최영일 평론가께서 혹시 지금 이제 설 말씀? 교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가장 유사한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지금 2,200만이 실업수당을 이제 신청하고 있다. 이건 놀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대통령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5월 1일부터 풀자. 너무 예. 풀고 싶은 거예요. 3단계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다 전제 조건을 달죠. 시행하는 것은 주마다, 예. 주마다 상황이 다르니 하십시오. 예. 그 뉴욕주는 당장 반대죠. 예. 우리는 비상경계를 5월 15일까지 오히려 2주 더 연장이다. 예. 근데 또 알래스카 같은 쪽은 별로 이제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빨리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이제 주마다 다르니까 움직여요. 예. 물론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제 넓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그보단 좁으니까 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이 지자체 중심의 어떤 결정과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약간은 이제 미국 스타일이라고 이제 이해는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예.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꽁 잡는 게 매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를 잡는 게 정답이죠. 예. 못 잡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안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설 교수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서는 아까 저는 조금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흥업소는 너무 불안하게 느껴져요. 네. 종교시설은 좀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도 같고 예. 근데 오히려 중소규모 교회가 더 걱정이 되고 대형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한 뭐 200~300명 나가면 널찍널찍하게 앉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학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심지어는 이제 모의고사 고3 학생들도 이제 원격 시험으로 치르기로 교육당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조심하는 느낌인데 약간은 이게 뚫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벽이 두터운 데가 있는가 하면 벽이 얇은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매뉴얼을 적용하는데 예.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지킬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단 감염 우려 지역들은 다 한 번씩 사례가 나왔거든요. 예, 예. 헬스클럽도 나왔었고요. PC방도 나왔었고요. 다중이용시설 나왔었고요. 예. 교회 여러 차례 나왔었고 신천지도 일종의 종교 집회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터졌었고 이 유흥시설도 나왔었습니다. 강남에 뭐 클럽이 문제가 됐었죠. 예. 또 이 경기에 있는 작은 주점도 주인 한 명이 걸렸던 금방 십수명이 걸리는 거예요. 공무원 포함. 최근에 설해마을 와인바라든가 이태원에 있는 뭐 칵테일바라든가 평택에 있는 와인바라든가 주인 한 명이 감염됐는데 이게 한 10여 명에게 이제 퍼져나간 것들을 보면 아, 이게 불안불안하다. 예. 감염력은 역시 높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이 완화된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은 건데 예. 그만큼 방역 당국이 좀 엄격한 이 방역 수칙을 매뉴얼을 적용하고 예. 그것을 어길 시에는 또 단속을 엄격하게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완화된이라는 소위 그 표현에 대해서 그 국민 여러분들 혹은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 비교하며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죠.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한 인터뷰를 보면 2m 거리 정도 두면 그러니까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2m 정도 거리가 되고 환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뭐 실외일까요? 뭐 등산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는 오케이인데 회식하지 마라. 밀폐된 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좀 쉽게 사례별로 우리가 좀 그 비교를 해보면 설 교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완화된을 가장 우려합니다. 완화된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왜 우려하느냐면 완화된이라고 하는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에 국민 일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예, 예. 고강도는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완화된이라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해도 예. 그냥 완화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화된 거에서 완화된 것으로 진행을 하지 고강도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지 예. 완화된을 가지고 디테일을 낸다, 더 설명을 한다, 뭘 한다 해도 예, 예. 그냥 설명일 뿐이고 그냥 완화된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완화됐으니까 나가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메시지.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 이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 70% 준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70%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완화되잖아요. 예. 완화되면은 고강도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돌리기가 그렇습니다. 힘들다는 그렇기 말씀이시고. 때문에 완화된이라고 할 때 확실히 대책을 세우고 완화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게 이제 종교, 체육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에 거의 맡기다시피 완화된으로 풀어준 것이 거기에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럼에도 일단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단 네. 5월 6일에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라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는 또 어떤 말인지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그러니까 건지요. 지금 정부도 나름 이 지금 설 교수님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완화되는 방향이 그동안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덜 나가던 사람이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술집 안 가던 사람이 술집 가도 된대. PC방 안 가던 우리 애가 예. PC방 가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동네 PC방은 소독 잘하거든. 예.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이 멈췄던 것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완화된인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거리두기 시리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그래서 우리가 좀 생활 방역은 어떤 걸까? 손 씻기는 해야 되고 마스크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 이런 거였는데 예. 문제는 거리두기 시리즈로 가니까 자 고강도 거리두기 지금 거기서 조금 완화된 거리두기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실 생활 방역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표현을 이제는 조금 맞추는 것 같은 게 예전에 왜 손목 팔찌 이야기 나왔다가 예.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안심밴드, 네. 손목밴드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톤다운된 게 있는데 예. 그러한 나름의 뭐 정교한 어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지자체, 예를 들면은 뭐 광주라고 해볼까요? 광주 지자체는 오랫동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광주 지자체에서 생활 방역으로 가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서울은 광주 지자체에서 생활 방역으로 가는 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면 서울 지자체도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가 평가된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왜 국가 전체로 위험이 평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가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걱정 받들어서 이제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 보완이 되는지도 저희가 좀 네, 기다려볼 계속 필요가 봐야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 최영일 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